허준 선생님과 함께하는 거꾸로 교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부터는 3단원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 이 삼국은 되게 익숙하죠? 우리 건국이란 말은 나라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세움. 그리고 이렇게 이 세 가지, 삼국의 나라가 어떤 과정으로 발전했는지를 우리 이번 단원에서 알아볼 거고요. 자, 밑에 있는 연표 보이죠? 왼쪽으로는 7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그리고 기원전 약 8000년경의 신석기 시대, 그리고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이렇게 고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조선을 건국할 때의 당시 시기는 청동기 무다였어요. 청동기 시대. 자, 그리고 이 청동기가 꾸준히 유지되었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과 관련된 건데요. 한 청동기 시대가 이렇게 쭉 지나오다가 한 이 정도 되어서 이때는 이제 철기 시대. 지금도 우리는 철을 쓰고 있죠. 우리 철기 시대가 철기 문화 이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한 기원전 한 400년경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철기라는 시대는 이 삼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철은 사실 우리 청동보다는 더 만들기도 쉽고, 왜냐하면 청동은 구리와 주석 두 가지 광물을 녹여야 돼요. 그렇지만 철은 철광석만 녹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삼국시대 중에서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가야에서는 철이 좀 꽤 풍부해서 우리 쉽게 철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철기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철기 시대의 도래와 삼국의 형성 과정, 그리고 우리 단군 신화처럼 각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각 신화, 건국 신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 위에 누운 까닭은 사진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떠한 까만색 위에 누워 있죠. 이 밑에 있는 까만 것들이 바로 철입니다. 철. 이 사진은 삼국시대와 함께 남쪽 지방에 있었던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가야.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금관가야의 대표적인 고분 가운데 하나인 대성동 29호분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 사진은 그 안에 묘가 묘지니까 목곽, 나무로 된 목곽묘의 재현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죽은 사람은 이렇게 가지런하게 깔아놓은 이 쇠 위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같이 묻힌 다양한 물건들로 비추어 볼 때 이 사람은 아마 금관가야의 왕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무덤이죠. 그런데 이 쇠 위에 누운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철은 돈이었어요. 돈. 엄청난 힘이었죠. 되게 대단한 금속이었거든요. 쉽게 녹일 수 있었고, 또 쉽게 구할 수도 있었고, 청동보다 더 단단했고요. 날카로웠고요. 우리 1번, 2번, 3번 번호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관가다의 왕 옆에는 이렇게 칼이 있어요. 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2번은 우리 화살 묶음이에요. 화살 묶음. 화살 끝에 이거 있죠. 마찬가지 철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전투 무기입니다. 무기죠, 무기. 그렇죠. 1번과 2번은 무기입니다, 무기. 철로 무기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왼쪽 보니까, 이쪽 3번 같은 거 보니까, 요거 보여요? 도끼입니다, 도끼. 그리고 왼쪽 자그마한 것은 낫이에요, 낫. 낫은 뭐 할 때 필요할까요? 농사 지을 때 필요하겠죠. 벼나 이런 농작물을 베려면. 그렇죠. 그리고 도끼 같은 것들은 농사를 짓고 나무 패는 데도 필요하고 자른 데도 필요하고 아마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였을 거예요. 이렇게 철기를 사용하면서 우리 돌이나 나무를 이용할 때보다 훨씬 더 땅을 깊이 갈 수 있어서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도 될 수 있고 농사도 될 수 있던 철기, 이것을 봤을 때 이제 철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는 이 철기 시대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볼까요? 아까 2번 그림에 썼던 여기 바로 화살촉 그림입니다. 이렇게 좀 뾰족하죠. 자, 색깔 빨간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좀 뾰족한 모습 보이죠?
이렇게 뾰족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이게 화살 쪽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대형 도끼입니다. 이렇게 도끼, 나무는 이미 싹 없어지고 이렇게 쇠 모양만 남았어요. 이것들이 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철입니다. 쇠가 아니라 철입니다. 철을 쓰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나라에 철이 등장하면서 청동기 시대는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철로 도구를 만들어 쓰는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방금 말했습니다. 철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무기를 만들었고 또 농사짓는 농기구가 되었어요. 자, 밑에 이 벽화 보면 고구려 남녀의 의상 그리고 마차, 소, 달구지 등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전쟁에 나갈 때 말을 타고 하죠. 그래서 고구려 기마병인데요. 보시면 몸도 그렇지만 여기 갑옷도 그렇지만 우리 말이 입고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 철로 이렇게 무장을 했습니다. 말의 갑옷, 마갑이라 하는데 이 마갑조차 철로 만들었어요. 자, 철 가지고 이걸 만들었으니까 싸워야 되겠죠. 하는 수 없이 이제 철기 시대는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당연히 영토 확장 그리고 정복하자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봅시다. 왼쪽에 있는 지도는 기원 전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우리 보통 BC 그리고 AD 구별하잖아요. 요 시기입니다. 요 구별되는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쯤이에요. 제가 그 말 했죠, 학교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는 약 삼국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 시기입니다. 자, 이 당시에 한반도에 있던 나라들은 자세히 안 보이지만 위쪽에 여기 부여가 있고요. 여기 고구려, 옥저, 동이에, 여기는 왼쪽에 마한, 진한, 변한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고구려는 들어봤는데 옥저, 동이, 마한은 좀 처음 듣는데요 할 겁니다. 왼쪽 지도에 이 마한하고 진한, 변한 이 나라들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나라가 합쳐져서 그냥 부르는 말이에요. 요런 쪼물쪼물 나라들을 합쳐서 마한이라 부르고 여기도 쪼물쪼물 합쳐서 진한, 여기도 쪼물쪼물 합쳐서 변한이라 부르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서로 철기시대 점점 싸우기도 하고 정복도 하는 과정에서 이 마한이란 나라는 백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는 진한이란 나라는 신라를 중심으로 통합되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밑에 있는 변한은 가야, 천리 많이 났던 이 가야로 정리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위에 있는 옥저랑 동해는요? 자, 옥저랑 동해는 여기 바로 여기 있는 고구려에 통합되었습니다. 부여도 마찬가지 여기 고구려에 통합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오른쪽 그 지도를 보겠습니다. 4세기 무렵이랍니다. 4세기. 4세기는 이제 기원전 AD를 쓰는데 이제 AD는 이제 기원 후는 AD를 잘 안 써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안 써더라도 이것은 기원 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고구려, 왼쪽에 백제, 오른쪽에 신라, 밑에 가야입니다. 이 4세기가 백제의 전성기입니다. 이 백제라는 나라요. 그래서 이 초록색 영역이 이만큼, 잠시만요. 초록색 영역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이만큼. 그래서 우리 지금의 수도인 서울은 백제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당시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였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이 철을 쓰면서 달라진 것은 이제 전쟁이 많아지면서 서로 싸우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정복당하고 또 정복하고, 그래서 삼국인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타났고 밑에 부분에서는 가야도 나타났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이 무기를 다 뭐 농기구로 바꿔가지고 막 농사 짓고 편하게 살았기에 그렇게 원했을 거예요. 좀 아쉬운 역사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삼국 그리고 가야의 우리 건국 신화, 건국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먼저 고구려입니다. 왼쪽에는 고구려예요. 이름은 주몽이야기.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거든요. 자, 하늘 신의 아들인 해모수는 물을 다스리는 신이 딸인 유화 사이에서 한 남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알을 까고 나왔는데 어릴 적부터 활을 정말 그렇게 잘 쐈대요. 여기 활 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몽이라고 불렀대요. 주몽. 자,
다른 왕자들, 아까 고구려가 그 통합될 때 부여가 있었잖아요. 위쪽에. 이 다른 부여 쪽의 왕자들이 주몽을 미워했어요. 왜냐면 너도 활도 잘 쏘고 주변에 이 신망을 받으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주몽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 졸본에 고구려를 세웠다 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 졸본에 고구려를 세웠다. 왼쪽 지도 볼게요. 부여는 이쪽 위에 있었어요. 그쵸? 여기 있는 나라 이 얘들이 주몽을 미워하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졸본 여기다가 고구려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적이 남아있죠. 흘승골성 5년산성이라 불리는데 중국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백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제 이야기입니다. 백제는 온조예요. 온조. 고구려는 주몽, 백제는 온조. 자, 주몽에게는 부여에서 낳은 아들 유리, 그리고 졸본에서 낳은 아들 비류와 온조 총 3명이 있었습니다. 이 유리가 주몽을 찾아와서 임금을 이을 자리에 오르니까 비류와 온조는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고구려를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형인 비류는 미추홀이라는 곳에 자리 잡았고, 왼쪽에 여기 형이에요. 오른쪽에 동생인 온조는 위례성을 도읍으로 정했습니다. 위례성. 왼쪽에 지도에 나오지 않아요. 얘 동생. 형은 미추홀로, 동생 온조는 얘가 이제 백제의 왕이 됐는데 온조는 위례성으로 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형이에요. 비류가 자리 잡은 미추홀은 물이 엄청 짜대요. 그래서 농사가 안 지어집니다. 그래서 비류가 죽고 이제 비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온조한테 다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온조는 처음에 나왔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10제에서 100제로 바뀝니다. 뭔가 느낌이 있어요. 11, 10, 100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10제에서 100제로 바꾸고 이제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이게 바로 온조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신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라 이야기입니다. 신라는 누가 세웠냐? 박혁거세가 세웠어요. 박혁거세. 성은 박이요. 이름은 혁거세입니다. 혁거세란 그 세상을 밝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6마을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라의 한 촌장이 나정이라는 우물가에서 흥흥흥 울고 있는 흰 말과 커다란 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을 뭔가 귀중해 보이니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부화시켰는데 보니까 알에서 동물이 아니라 남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남자아이. 그래서 촌장들은 세상을 밝게 하는 뜻에서 이 아이에게 혁거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사람들은 이 혁거세를 하늘에서 내려온 아이라고 생각해서 사로국이란 것은 신라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름으로 사로국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았지요. 그래서 알에서 나온 혁거세라는 노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가야 할게요. 네, 가야는 사실 누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딱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6왕 이야기입니다. 왜 6왕이냐면은 가야가 총 6개 국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자,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은 막 이렇게 들렸는데,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그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라, 그러면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서 뛰게 될 것이다 라고 들었어요. 즉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가 거부가 너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고 이렇게 막 춤추면서 막대기로 막 짚어라 했대요. 참 웃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막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빛 상자가 내려왔대요. 이렇게 상자에는 황금색 알 6개가 있었는데요. 6개. 며칠 뒤에 알에서 남자의 6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가 들어봤을 거예요. 김수로. 김해에 가면 김수로 왕릉 있죠. 그 김수로예요. 자, 아이들은 자라서 6 가야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가야의 건국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구려는 누가 건국의 왕이 되었죠? 초대왕? 주몽입니다. 주몽. 자, 그 다음에 백제는 이 주몽의 아들이었는데, 자, 온조. 형인 비류가 죽고 사람들이 온조한테 왔죠. 그래서 온조, 백제는 온조. 그 다음에 신라는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 아래서 나온 박혁거세. 그리고 밑에 있는 가야는 6왕.
6왕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나서 뭐 김수로왕 이어까지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건국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쳐볼게요. 성장 배경, 어떻게 성장했느냐 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컸냐 그 말이죠. 첫 번째, 철기 시대. 아까 철은 우리 청동보다 만들기도 쉽고 구하기도 쉬웠어요. 그만큼 근데 더 귀중했죠. 자, 그래서 철로 우리 아까 무기나 만들었고 또 농사 지을 때 농기구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도 어느 정도 잘 되고 또 싸울 때도 무기가 잘 좋으니까 좀 많이 싸웠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국력을 기르게 되었죠. 잘 먹고 아이도 더 잘 놓고 나라 다른 나라 정복하고. 자, 그래서 철기 시대가 그 첫 번째 성장 배경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율령이란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로 따지면 학급 규칙 같은 거예요. 나라에 대한 나라의 그러니까 법 같은 거죠. 근데 이 법이 뭐냐면 율령이란 것은 범죄에 대한 법이에요. 자,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 화준 선생님이 장군입니다. 자, 장군이 장수들이 밑에 장수들이 끌고 자,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막 밑에 애들한테 말했어요. 이렇게 나를 따르라 말했어요. 자,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다 전진을 하는데 어떤 꼬맹이 한 명이 자, 우리 반에 누구지 말 못하지만 누군가가 도망칩니다. 나 무서워서 도망가야지. 쫄쫄쫄쫄 도망갑니다. 나중에 허준 선생님은 누가 빠진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얘를 찾아옵니다. 니 일로 와. 니 전쟁에서 도망쳤지. 니는 죽음을 각오해. 이러면서 꽥. 자, 이런 율령이 있었대요. 또 어떤 거 있었냐면은 2배로 갚는 율령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자, 허준 선생님 집에 소가 한 마리 있다. 근데 소가 되게 튼실하게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왕여사만 어떤 친구 한 명이 소를 너무 탐내가지고 밤에 몰래 이 달밤이 몰래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훔쳐가려고 왔는데 허준 선생님이 딱 본 거예요. 딱 걸려서 일로 와 이래가지고 니는 안 되겠다. 니는 2배로 물어내. 그래서 소를 한 마리 훔치려다가 2배를 물어내는 그런 상황도 있었답니다. 자, 이렇게 삼국은 이렇게 율령을 통해서 법으로 딱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규칙적으로 사람들이 규칙성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왕들은 세금을 걷었습니다. 세금.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세금을 뭐 했냐면은 이제 하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성도 쌓고요. 아까 성 기억나요? 그 왼쪽 아까 그 지도에서 그 고구려에는 저 중국 쪽에 있는 어떤 성, 백제에는 지금 서울의 풍납동의 토성, 그 다음에 신라에도 경주 월성 이렇게 성을 쌓았어요. 성도 쌓고 나라를 지켰죠. 성을 쌓아서 나라를 지킵니다. 이 세금으로요. 자,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남자들은 농사 짓고 전쟁 나면 전쟁 나가고 농사 짓고 막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농사가 기본이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안정이 되었겠죠. 그래서 세금도 낼 수 있었고 성도 만들어서 지키고 나라가 좀 안정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중요한데요. 4번은 불교입니다. 불교. 이거 중요해요. 불교. 자, 사람들에게 뭔가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불교라 하면은 우리 절 짓고 탑도 짓고 그리고 불상, 우리 석굴암 같은 걸 대표적으로 불상입니다.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곧 이 당시에는 왕이 곧 부처이다라고, 왕이 곧 부처이다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 지배 계층이 있었거든요. 제일 위에는 귀족, 중간에는 평민, 밑에는 노비. 자, 노비들아, 너가 그 이제 부모님 잘 모시고 이렇게 자 부교 잘 믿고 하면 나중에 죽어서 평민 된다 이런 겁니다. 열심히 사람들이 나 우리 죽어서 평민 돼야지 하고 막 열심히 막 불교를 믿고 한 거예요. 그랬다 평민들아, 너는 열심히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말씀 잘 듣고 하면 귀족 된다 죽어서 한 겁니다. 평민들이 그래 열심히 해서 귀족 돼야지 하고 열심히 또 불교를 믿은 거죠. 귀족들아, 너는 죽으면 나중에 왕이 된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의 맛을 아는 귀족들은 왕이 되고 싶어서 또 열심히 믿는 거죠. 그래서 곧 왕은 부처라고 해서 이 불교를 많이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우리 불교 믿자 해가지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하게 된 거죠. 자, 우리 불교 당시에 그 탑 참 이렇게 절하고 탑하고 불성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왼쪽 위에 있는 게 고구려의 금동영가 7년명 열애 입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 어렵지만 어쨌든 왼쪽에 여기 바로 그 고구려 삼국시대의 고구려 이제 그거고요.
입상이니까 불상이네요. 상. 여기 입상이 되어 있죠. 상. 끝에 입상. 백제 때는 이제 불상보다는 이제 석탑이네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탑은 이제 스님의 그 사리, 죽으면 이제 몸속에서 뭔가 이렇게 있던 그 사리를 보관한 장소입니다. 신라는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이 분황사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그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당시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죠. 이걸로 봤을 때 삼국시대는 불교다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5번. 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삼국 말고 이 이웃나라랑 교류를 많이 했답니다. 대표적으로 이웃나라 일본과 참 교류를 많이 했대요. 교류. 그쵸. 그래서 이 교류를 하니까 서로 막 정보도 얻고 막 문화도 발전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철기시대가 도래해서 무기와 농기구를 많이 만들었고요. 두 번째, 율령. 말 그대로 범죄를 하는 이 법 같은 겁니다. 법. 이걸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고, 세 번째, 세금을 내서 나라를 지킨 성도 만들었고, 또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할 때는 막 농사를 짓게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농사지어서 그 세금을 냈겠죠. 네 번째 중요한 불교를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백성들이 불교를 믿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 대부분 특히 또 일본과 교류를 통해서 많은 문화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성장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언제 제일 힘이 셌고 또 어떻게 해서 또 망하게 되었는지, 또 각각 셀 때 그 왕들, 대표적인 왕들은 어떤 왕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습니다.